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현재 전북 지역에서 살고 있는 시인 정재학 씨는 평소 자신을 전라도 시인이라고 표현하는 호남 지역의 자유우파 지식인입니다. 그는 종종 확고한 애국우파적 관점에 입각해서 고향인 호남의 정치적 현실을 정면으로 다루는 글을 발표해 화제가 되곤 합니다. 그런 정재학 시인이 7월 5일 자신의 SNS에 공개한 전라도 빨갱이까지는 아니다 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글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북한 공산 독재 정권을 편드는 시대착오적 극좌 세력과 정면으로 맞서고 대한민국 체제를 소중히 여기는 한국인들이라면 출신 지역에 관계없이 경청할 만한 대목이 적지 않은 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번 정재학 시인의 글을 전문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촌이라 면회 나가야 이발을 할 수 있다. 이발도 하고 국밥 한 그릇에 막걸리 한잔 하는 일은 시골 생활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즐거움 중에 하나다. 문제는 사람이다. 이발소 아저씨도 국밥집 아주머니도 국밥집에서 만나는 지인들도 모두 민주당이다. 아마 한 국가의 특정 지역에 국회의원부터 자치단체 기초의원까지 모조리 민주당 일색인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이다. 저울의 평형을 상실한 채 한쪽으로 기울어진 논리와 주장으로 살아가는 곳이다. 정치 이념의 일방통행만이 허용된 곳이니 필자 같은 자유우파는 존재 자체가 무시당하는 곳이다. 그러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의견들이 수집된다. 그리하여 진단 결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 가지 원인이 추출된다. 그 첫째가 민주당 권력과 권력이 주는 수혜, 돈과 혈연 등 인간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현상이라는 점. 두 번째가 한때 사투리도 감춰야 할 만큼 경멸의 대상으로 살아온 호남 천대, 호남 민중 대부분이 저항의식의 뿌리를 담고 있다는 점. 세 번째가 이 망국적 현상에 반역 세력들과 공산 빨갱이들이 악착같이 달라붙어 있다는 점이다. 전라도는 위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 말이 통하지 않는 완강한 벽이 되어 있다. 첫 번째 이유와 후일에 다뤄도 될 문제일 수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는 그 심각성이 다르다. 대한민국 분열을 초래하는 분노와 저주, 갈등과 대립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유도 까닭도 없이 무조건 싫다는 배척. 그건 타 지역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에게 내린 천형의 굴레였다. 이 천형의 굴레에 빨갱이 적대 세력들이 달라붙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전라도 상황인 것이다. 특히 반국가 세력인 공산주의 빨갱이들이 밀착해서 전라도 사람들을 동지화시켰고 붉은 사상과 이념과 분노가 접목되어 마치 연리지처럼 한몸이 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전라도 사람들이 이 상황을 달갑게만 여기는 것은 아니다. 편을 들어주고 권력의 자리를 주며 온갖 혜택을 주기에 민주당이 좋을 법도 하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을 떠날 생각까지는 하지 않는다. 단골 이발소 주인 아저씨의 말에 의하면 빨갱이 만세까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필자도 청소년기에 전라도 놈, 전라도 땅 하와이, 전라도 놈이라 그래. 저거 전라도 놈이어서 말을 수없이 듣고 살았다. 심지어 학교 선생님도 그런 분이 있었으니 일반인들의 분위기는 어떠했겠는가. 오죽하면 김관진 장관 그분도 전라도 출신임을 밝히지 않고 군복무를 했겠는가. 전라도 사람이면 한 번쯤 겪었을 이 슬픈 기억은 집단 저항으로 발전하여 오늘날 가장 완고한 민주당 세력이 되었다. 골수에 새겨진 분노로 인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타 지역 사람들과는 섞이려 하지 않았다. 전라도와 전라도 사람들을 알고 싶으면 5.18을 보면 된다. 그만큼 5.18은 현대 전라도의 모든 것을 압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라도 문화와 정서 그리고 역사와 사상 그 정체성에 이르기까지 5.18은 전라도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전라도의 상징이다. 5.18 유공자의 가짜들이 섞인 이유도 전라도 사람들이 자기 편을 찾았기 때문이다. 멸시와 기피라는 경멸의 역사에서 현대를 출발한 전라도는 전라도를 이해해주는 자기 편이 간절하였다.
따라서 전라도는 자기 편을 찾아서 5.18 유공자로 만든 것이고 여기에 빨갱이들이 스며든 것이다. 자기 편이라고 해서 아무나 5.18 유공자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혜택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부분이다. 일시불과 달마다 지급되는 연금이 국민의 혈세에서 나온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시불로 지급된 20여 년 전의 3억 원은 지금의 30억 원이다. 그리고 달마다 연금이 나온다. 취업 혜택부터 연금까지 대를 이어 그 혜택을 받고자 한다는 것은 정말 치욕스러운 일이다. 더구나 자기들 마음대로 유공자를 만든다고? 5.18 전쟁 전 과정을 보면 빨치산들에게 가장 많이 학살된 곳이 전라도였다. 군마다 거의 1만 명에 가까운 양민들이 공산 빨갱이들에 의해 살해당했다. 문제는 살해당한 그 숫자만큼 살해한 좌익들도 군경에 의해 죽었다는 것이다. 그 빨치산의 후손들이 연좌제에 걸려 전두환에 의해 연좌제가 폐지될 때까지 대한민국을 적으로 알고 살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전두환을 절대 은인으로서 대하지 않는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이승만 시절 가장 반공에 앞장선 지역이 전라도였다. 또한 민주당 윤보성과의 대선에서 공화당 박정희 장군을 지지하여 당선시킨 곳도 전라도였다. 그러나 천대와 멸시에 의해 전라도 사람들은 돌아섰고 여기에 빨갱이와 적대 세력들이 정체를 숨기고 달라붙어 마치 한 몸처럼 피와 살이 섞여진 것이다. 필자는 피 뜨거운 시절에 전라도 독립론을 쓴 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그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상록수를 쓰신 시문 선생의 옥중 편지를 읽고 생각하면서부터였다. 1919년 8월 어느 날 시문 선생은 어머니께 보내는 옥중 편지에서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어머니께는 불효겠지만 보다 더 크신 어머니를 위함인 줄을 어머니는 이해하실 것이라 하셨다. 보다 더 크신 어머니, 바로 조국과 민족이었다. 김인년 3.1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체포되어 감옥에서 쓰신 그 글을 회역하면서 필자는 대한민국에 대한 원망을 버렸다. 더 크신 어머니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 자유와 문제 해결은 우선 솔직한 자세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솔직한 생각과 솔직한 가슴 없이는 전라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전라도를 경계하거나 피해서는 안 된다. 똑바로 응시하고 똑바로 말을 붙여야 한다. 그러므로 전라도 해법의 첫 번째 순서는 응시다. 똑바로 바라보는 것, 직시다. 전라도에 대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없는 사심 없는 마음이라면 전라도 사람들의 시선을 굳이 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정면으로 바라보는 시선의 의미를 후퇴해서는 아니 되고 죄와 악에 관한 문제라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지나친 배려나 양보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5.18 문제에서 5.18 가짜 유공자 문제는 분명 잘못되었음을 직격해야 한다. 그 점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전라도 해법은 시작할 수도 없다. 아닌 것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고 옳은 것은 지켜주고 세워주되 제거할 것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보훈부로 이관하여 국가의 관리하에 두어야 한다. 이것이 전라도 수복의 핵심이다. 다음은 분리대응이다. 5.18 문제 해결의 최선의 방법은 섞여있는 빨갱이를 호남 민중과 분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5.18 속에서 자라난 간첩들과 반역 세력들이 어디 한둘이겠는가. 그러므로 전라도 출신 자유우파를 결집시키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필요하다. 다만 섣부르게 대결 구도로 가서는 안 된다. 전라도를 빨갱이 손에서 해방시키고자 하는 간절한 기원과 희망이 전라도 사람들의 뜻임을 먼저 밝혀야 한다. 전라도 문제는 전라도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원칙이다. 사람을 선택하거나 버리는 것은 전라도 사람들의 자유의지다. 아무리 국힘당이나 자유우파에 속한 사람일지라도 필요하면 표를 주는 것이고 민주당이라도 버릴 사람은 버린다. 인의와 가식이 없는 응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라도 사람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그냥 꾸밈없이 바라보아라. 그 연장선상에서 전라도 내에 기생하는 북한 추종 세력들은 전라도 자유우파가 상대해야 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전라도 모두를 싸잡아서 상대하는 짓은 절대 하지 말라. 전라도 사람들이 빨갱이들로부터 해방을 선언하면 타지역 빨갱이들과 정치적 텃밭이 해제되는 민주당은
무슨 수를 써서든 이를 방해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오히려 전라도를 보호해야 할 상황이 올지 모른다. 북한 역시 전라도인들의 내면에 잠재된 반공의식을 알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빨갱이까지는 아니다는 전라도 사람들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서 해법이 된다. 차별에 대한 분노로 인해 숨겨졌던 반공의식이 되살아난 것을 북한과 빨갱이들은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다. 반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대한민국 국시 1호이다. 그러므로 빨갱이와 전라도를 분리하는 방법은 반공이란 말을 싫어하는 바로 그 자를 찾아서 상대하면 된다. 소망은 간절할수록 좋다. 간절해야 간절한 노력도 나오는 법이다. 국민통합은 통일보다 더 크고 간절하고 시급한 소원이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전라도를 향해 당신의 간절함을 전해야 한다. 모쪼록 전라도 땅 의열의 고향에서 빨갱이들이 사라지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전라도인들의 마음이 오늘보다 더 간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23년 7월 5일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스스로 자신을 전라도 시인이라고 표현하는 정재학 씨가 밝힌 내용입니다. 상당히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호남 출신의 지식인, 자유파 지식인들 중에 비슷한 문제의식, 즉 5.18 가짜 유공자 문제를 반드시 처리해야 되고 또 호남 안에서 북한 공산정권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분리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좀 더 확산돼서 그야말로 호남과 비호남이 대한민국 체제 안에서 같이 발전하는 그런 길을 밟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내용은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개정안이 방통위에서 마침내 통과됐습니다. 이달 중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KBS는 피같은 국민의 수신료를 자신들 월급으로 탕진했다면서 KBS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즉 방통위에서 통과됐습니다. 방통위는 7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결을 심사했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2명의 위원이 찬성해서 가결됐습니다. 정부 여당 측 방통위원인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찬성했고 더불어민주당 측 방통위원인 김현 의원은 자신의 의견을 밝힌 뒤 회의장을 나가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통위에서 통과됨에 따라서 앞으로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이르면 이달 중순 즉 7월 중순에 개정안이 공포돼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가결된 원안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포되면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됩니다. 달리 말한다면 빠르면 7월 중순부터는 전기요금 낼 때 KBS 수신료를 강제로 함께 내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날 회의에 앞서서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고민정 의원 등이 방통위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을 면담한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KBS가 방통위에 낸 의견서를 보면 분리징수할 경우 기존의 6천억 원대 수신료가 1,000억 원대로 줄어들 것이라 지적한다면서 자발적으로 현재 수신료를 내는 사람이 없다는 걸 KBS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5일 즉 6월 5일에 월 2,500원인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납부하는 방안을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지난달 14일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 중 위탁징수사업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자기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결합하여 행해서는 아니 된다로 수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해서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지난달 16일부터 열흘간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KBS는 지난 1994년부터 한전에 수신료 징수 사업을 위탁하고 30년째 TV 수신료를
전기요금 납부 청구서에 합산해서 받아왔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 국민참여토론에서 투표수 58,251표 중 무려 96.5%인 56,226표가 통합징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한편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뒤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국민들은 KBS가 공공의 자산인 전파를 자신들 구성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하고 특정 정파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는 방송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 KBS는 왜 언제부터 어떻게 공정성 논란을 자초하게 됐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효재 직무대행은 한 달 내내 뉴스와 각종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대가가 편의점 도시락 한 개 값도 안 되는 액수라면 생각하기 나름으론 너무 적은 게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KBS가 과연 그런 액수의 돈일망정 달라고 할 자격은 있는지 염치는 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라고 KBS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KBS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지적도 했습니다. 김효재 직무대행은 KBS의 이른바 상위직 비율은 2021년 말 현재 56.2%다. 일반 기업이었으면 망해도 여러 차례 망했을 구조이지만 전혀 손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KBS가 걷는 약 6,900억 원의 수신료 가운데 1,500억 원이 이들 무보직 KBS 간부들의 월급으로 투입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피같은 수신료를 고품격 콘텐츠 생산에 투입하는 대신 자신들의 월급으로 탕진하고 있다. 그런데도 KBS는 단 한 번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KBS 경영의 문제는 언론 자유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저 무능하고 부도덕하며 방만한 경영의 문제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KBS는 언론기관이고 따라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는 언론 자유라는 매우 그럴듯한 방패를 앞세워 법 위에 군림하고 사실상 치해법권 지대에 있었다면서 수신료 납부의 주체인 국민들은 KBS가 자신들이 낸 수신료를 얼마나 알뜰하게 썼는지 아니면 얼마나 헤프게 썼는지를 물어볼 권리가 있고 수신료 분리 징수는 바로 그런 질문의 출발점이자 해결의 단초를 제공한 바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효재 직무대행의 이 같은 지적에 KBS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정말로 저런 KBS의 행태를 보면서 수신료 내고 싶어서 냈던 국민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전기요금에 강제로 합산해서 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 뜻과 관계없이 냈던 국민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저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 합산해서 분리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그리고 KBS의 저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